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태규 회장에 대해선 횡령, 배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비국가 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등 불합리한 관행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문체부의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미 김태규 회장의 횡령 및 배임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와 셔틀콕, 라켓 등 물품 계약을 한 뒤 각 지역에 임의로 배분하며 기록도 수기로만 남겼습니다. 선수단에 지급돼야 할 의류와 라켓, 가방 등 용품 일부는 대의원이나 이사 등에게 기념품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모두 협회가 선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목적이 변질됐다는 증거들입니다.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되던 후원금과 우수선수 보너스는 협회가 대신 받는 것으로 은근슬쩍 바뀌었는데 선수들은 이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과 라켓 역시 후원사 용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국내외 여러 종목을 합쳐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관습은 개선을 권고할 예정.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추가 면담하고 협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K리그1 수원FC 손준호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뛰던 시절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내외 어디서도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손준호 선수 측은 황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전산둥타이산 소속 손준호가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국 축구에서 퇴출된 선수는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손준호의 징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중국 축구협회에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에서 뛰던 지난해 상하이 훅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승부 조작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약 10개월 구금 끝에 올해 3월 풀려난 손준호는 6월 K리그1 수원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도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국제 이적 동의서가 발급됐고 손준호 측도 선수로 뛰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티고 이곳에. 손준호는 국가대표팀 재승선 의지도 보였지만 중국 리스크 때문에 불발됐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중국 축구협회 쪽이나 어쩌고 계속 이제 문의를 거쳐가서 해야 될. 문제는 손준호의 선수 생명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현 시점에서는 중국 내에서만 축구 활동이 금지되지만 피파의 공식 이의를 제기해 전 세계적인 처벌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손준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리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승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손준호는 기자회견을 계획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AR 시스템을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6은 오는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는데 1차 출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아직은 영어만 지원해 한국어 버전을 이용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And here it is. 메일의 첫 두 줄을 보여줬던 지금까지와 달리 애플 인텔리전스가 메일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 알려주고 언제 어디에서 찍었는지 생각나지 않는 사진도 기억나는 대로 묘사하면 찾아줍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다음 달 베타 버전으로 선보이는데 영어로 우선 출시합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한국어 제공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테두리를 줄여 디스플레이를 키웠습니다. 고급 모델의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면서 카메라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도입됐습니다. Honestly, I'm not convinced that, the capabilities that they introduce are going to drive that many people to upgrade. And some of this stuff won't come until next year for other regions around the world and other languages. So that's a bit of a hit when you think about Apple from a global perspective. 얇고 가벼워진 애플워치 10 시리즈는 수면 무호흡증 감지 등 피트니스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에어팟 기본 모델에도 소음 제거 기능을 추가하고 에어팟 프로2는 업데이트를 통해 보청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기능이 미리 알려진 내용이라 깜짝 발표는 없었다는 냉담한 평가 속에 애플 주가도 0.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미국 서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폭염으로 산불 수십 개가 동시에 타오르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동부에서는 열대성 폭풍이 발달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민영 PD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가운데 소방 비행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는 거대한 연기 구름이 되어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LA 동쪽 샌버나디노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되면서 현재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85.8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 came down to the evacuation center because I had no place else really to go.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evacuated. 현재 1,7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화재 진압률은 3%에 불과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더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커다란 구름 덩어리, 화재 정란운으로 벼락과 돌풍이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ver 7,000 federal personnel are supporting local firefighting efforts across multiple states.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s should remain vigilant and heed the warnings of local official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ordered to evacuate. 반면 미 남동부에서는 열대성 폭풍 프랜신이 발달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루이지애나 남동부 전역에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 지역에 강풍과 해일, 돌발성 폭우로 인해 큰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민영입니다.